이거 우리 많이 보던 키움증권, 네. KBS 자동, 삼성, 대신, 농협, 그 위에 하이버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기업을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 질문 제일 많이 받는데 무배당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저 이 사진 봤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뉴욕 패밀리 오피서 챌린지에 이제 저희가 2,400대 1로 1등을 해가지고 나스닥에 보도가 나갔고, 여기 계시는 이제 아서라는 이 총괄 대표님이 이제 이분이 개인 자산이 한 1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후원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제 타임스퀘어 광고도 조금 나갔습니다. 타임스퀘어 광고 진짜 비싼데. 엄청 비싸죠. 그래서 한 100만 달러? 100만 달러를 후원을 저희한테 해주셔가지고 몇 번 나갔습니다. 그 기업이 이름이 나간 거야? 네, 저희 회사 AI 투자 플랫폼이 나갔어요. Now, as a fintech startup, Blue Visor looks at specialized investments in stocks, ETFs, bonds, savings, and just like a human advisor would do for you. So with me, I've got the co-CEOs, Young-ga Han. So welcome, and just kind of like, why was this necessary to address this unaddressed group of people that are not currently served by the financial industry?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영국 왕립은행에서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영국으로 날아갔어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이때 수익이 몇 프로 났길래 이렇게까지? 이거는 이제 수익률로 그 1등이 된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성. 평가를 받은 건가? 그런 거죠. 수익률은 여기 나오죠. 이제 우리가 테스트 베드 받았던 수익률. 삼성하니까 여기가 삼성이고요. 이게 삼성하고 했을 때요? 이거 우리 많이 보던 키움증권, KBS 자동, 삼성, 대신, 농협, 그 위에 하이버프? 2017년도에 로보 어드바이스 테스트 베드라고 해서 기존의 PB 서비스를 소액 투자자들한테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알고리즘 테스트를 이제 금융당국에서 시행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저희가 참가를 해서 이런 대기업하고 이제 같이 경합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률 1등으로 통과가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알고리즘을 테스트를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자본력이 안 되니까 저희가 해외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브릿지를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챌린지에 도전했던 거죠. 지금 사람들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한데. 네, 생소하죠. 로보 어드바이저는 이제 말 그대로 로봇이 자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융 투자 기관이나 그런 데서 일하시는 펀드 매니저의 역할을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대신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알아서 투자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매수 매도를 다 알아서 한다. 예, 매수 매도도 알아서 하고 포트폴리오 산출, 자산 배분, 리밸런싱, 모니터링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AI하고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알고리즘에 대한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입증이 안 되면은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코스콤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가 2016년도부터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합뉴스 기사인데. 네. 우리나라의 유일한 테스트 베드고요.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를 가지고 이제 금융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초기에 저희가 대기업하고 같이 했었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기업을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 질문 제일 많이 받는데 저희는 어차피 회사가 막 작은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망하더라도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알고리즘을 아주 공격적으로 했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다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삼성, KB 이런 키움 이런 회사들은 안전 자산으로 좀 로보 어드바이저를 운영을 많이 했죠. 이 사람들 이 기업들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알고리즘이 만약에 마이너스 나오고 이러면 회사 이미지가 큰일 나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주식 자산에 대해서 비중을 되게 높였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2017년도에 주식이 좀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10% 정도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모든 유형에서 10%를 넘었어요. 이 유형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 안전 추구형. 안전 출고형 여기에 자산에 대한 종류가 뭐 채권이 좀 많이 섞여 있는 주식 투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ETF, 채권, 주식, 그다음 뭐 레버리지 상품들까지 다 파생 상품까지 다 자산을 편중을 할 수가 있어요. 채권, ETF, 지수형 이런 이제 자산들이 좀 주로 편중이 돼 있고 위험 중립형은 주식 반, ETF 반, 적극 투자형은 이제 주식이 70%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비중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고요. 15% 주식 정도라고 봤을 때 15% 삼성증권이 7.6%였으면 두 배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테스트베드 끝나고 이런 회사들한테 다 불려갔어요. 왜요? 뭐야, 너네? 어떻게 했길래? 너네 운 아니야? 너네 사기꾼 아니야? M&A 학과 이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저희가 이제 금융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테스트를 받아도 이걸 금융 상품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걸 이제 그 회사들도 알죠. 그래서 금융회사하고 조인을 해야만 금융 상품을 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인하는데 여러 가지 허들이 많이 있었죠. 갑질도 있었고 대기업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 갑질도 심하고 이제 금융회사를 설립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자본금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냥 해외에 나가자. 그래서 해외에 나갔는데 뉴욕에서 이렇게 더 큰 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 못 견디겠다 하면서 나갔던 게 일하시는 잘 나오셨네요. 또 세계적으로 기업을 알리셨네요. 그리고 이제 영국 왕립은행에서 저희 회사를 많이 도와줘가지고 영국에서도 저희가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지원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뉴욕 증시를 투자하는 AI를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또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 버전이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국 버전, 미국 버전. 아니 솔직히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 거잖아요. 대기업도 아닌. 저희도 운도 좋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 금융위원회에서 했던 이 검증 결과가 여기에서도 많이 심사에 많이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또 이 제품 자체가 차별성이 있는 게 보통 이제 금융이라고 하면 돈을 묶어두잖아요. 펀드에서 가입했다. 그럼 1년 설정이 1년, 뭐 최소 6개월, 뭐 3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제 펀드가 운영이 되면서 수익이 난다고 해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인공지능이 내 계정을 가지고 직접 투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이 나면 내가 찾았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금을 인공지능을 꺼버리면 내 운영금을 그냥 바로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별성 때문에 저희가 나스닥의 혁신적인 투자 시스템이다. 그게 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왜냐하면 돈을 몇 개월 동안 묶여놔야 된다. 몇 년 동안 넣어놔야 된다.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나운서가 우리 회사를 보고 생계와 동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다.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1차 결과가 이제 12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5년 동안 테스트를 하고요. 왜냐면 이게 2019년도에 저희가 챌린지에 1등을 하고 나스닥 보도하고 테스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 미국 버전. 이 테스트란 게 어떤 겁니까? 알고리즘이 사실 이제 지금 아까 국내에서 했던 건 6개월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사실 6개월은 수익률을 보기에는 변동성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한지를 검증을 못 해요. 이게 순간 그런 순간적인 그런 시장의 이슈도 있을 거고. 예, 그렇죠.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만 잘 포착을 하면 운으로도 될 수도 있는데 5년 동안 평균이면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트랙 레코드를 저희가 검증을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과연 이 제품이 인공지능으로 안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수익성이나 이런 고객에 대한 그 어떤 니즈를 좀 반영을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고요.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 제품을 이제 이 패밀리 오피스에 이제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베네핏을 줘서 라이센스를 미국에서 이제 금융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이라는 말이 높다. 버프라는 말이 이제 게임 용어로 버프 쓴다 이러잖아요. 그게 능력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능력치라는 뜻으로 저희가 인공지능 이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버프라고 치시면 이제 무료로 이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어요. 하이버프 재테크는 투자 프로그램. 그다음에 하이버프 인터뷰는 면접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이버프가 기반인. 기반으로 된 이제 인공지능 면접, 인공지능 투자 솔루션. 너무 좋은데요? 우리 펜트하우스에서 텐트 쳐놓고 갑자기 제가 캠핑을 할 줄 몰랐어요. 마음이 탁 트이죠. 너무 좋은데요? 저기 보이는 게 이제 잠실 롯데타워.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삶을 30년 정도 살았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당시에는 뭐 하드디스크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항우지였대. PC라는 단어가 없을 때 컴퓨터라고 했죠. 컴퓨터. 과학 동화라는 아마 지금도 나오는 잡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잡지를 보고 컴퓨터를 그림을 봤어요. 그래서 저거 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쫄랐더니 님은 이제 사주기 좀 힘들으셔가지고 작은 아버님이 이제 서울에서 한국전력을 다니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서울까지 저는 이제 고향이 마산이거든요. 경남 마산. 이제 그 시골에서 컴퓨터를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 가게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작은 아버님 도움으로 이제 컴퓨터를 사게 됐어요. 이제 게임을 한동안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배워
배웠는데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이제 PC 통신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됐어요.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이런 것들 저도 썼죠. 쓰다가 나도 이런 걸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사설 BBS로 운영을 했습니다. 회원이 한 3,000명 정도 있었어요. 원래 인문계 고등학교 갔는데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을 안 갔죠. 못 갔다기보다는 안 갔죠. 왜냐면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컴퓨터가 너무 좋았고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 내가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도 충분히 나는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9살 때 원래 고3이거든요. 고3일 때는 원래 이제 야간 자율학습도 해야 돼 이러는데 안 가고 직업훈련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직업훈련학교에 가서 이제 컴퓨터하고 네트워킹을 배웠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알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직업훈련학교에 가서 수업 한 몇 시간 받고 나오면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오후 시간이 많이 비어있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 또 설득시켜가지고 창업 자금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조그만 컴퓨터 오피스라는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개업을 했습니다. 19살 때. 대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 반대 심하지 않았어요? 좀 있었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흥미가 없었어요. 공부하는데. 그냥 컴퓨터가 너무 좋았어요. 컴퓨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컴퓨터만 앞에 있으면 하루에 18시간 정도 컴퓨터 앞에 있었거든요.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조립 판매, 컴퓨터 이렇게 옛날에 조립해가지고 판매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팔고 한 대 팔면 한 7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때 당시요? 네. 그때는 컴퓨터 비쌌거든요. 한 200만 원씩 했거든요. 근데 조립으로 하면 싸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컴퓨터는 그때 한 300만 원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일 핫한 아이템이 있었죠. 핫한 아이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아이템. 뭐였냐면 PC통신에서 삼성 컴퓨터를 중고로 사는 거예요. 게시판에. 삼성 매직 스테이션. 그러면 이제 그걸 보통 한 250만 원, 300만 원 하던 세계 한 4, 5년 지나면 PC통신에 한 50만 원 정도 올라와요. 많이 떨어지네. 4, 5년 지나니까. 근데 성능이 이제 떨어져 있죠. 근데 이제 그 컴퓨터를 PC통신에서 보고 제가 사요. 50만 원에. 사서 그걸 벼룩시장에 내놔요. 거기 내놓으면 100만 원에 팔려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PC통신을 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벼룩시장 보시는 분은 컴퓨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컴퓨터는 AS가 된다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컴퓨터는 원래 새 가격은 또 200만 원, 300만 원 하죠. 중고를 사야 되는데 벼룩시장에 그냥 100만 원 내놨는데 이거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4년, 5년 지나도 AS도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거를 내놓으면 팔려고. 예, 엄청 잘 팔렸어요. 그럼 그렇게 얼마 정도 벌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500, 600 정도 벌었어요. 그럼 몇 년도예요? 1996년, 7년 그 사이죠. 1996년. 그러니까 딱 20살일 때 500, 600을 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생 한 명 있었어요. 월급도 주고, 월급도 주고, 또 친구들 놀러 오면 막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군대에서 영장이 나오더라고요. 야, 너 군대 와. 그러니까 병력 특례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력 특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코딩을 배워야 돼.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독학을 했죠. 병력 특례 업체에서 3년을 다니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쇼핑몰도 만들고, 그룹웨어, 그때 당시엔 그룹웨어도 유행했잖아요. 그룹웨어도 개발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을 더 키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병력 특례가 끝날 때쯤 돼서 또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혼자 일했을 때 막 500만 원씩, 600만 원씩, 갑자기 70만 원씩 이래 보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소집 해제가 끝났어. 예, 끝나자마자 바로 사업표를 던지고 이제 나왔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사회생활을 일찍 했잖아요. 20살부터 했었으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경조사 있을 때마다 제가 주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결혼한다, 돌잔치 한다 이러면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막내 입장이니까 얼굴 도장 찍고 이렇게 눈치 보려면 가야 되잖아요. 그다음 월급도 적은데 축의금 3만 원, 5만 원씩 내야 되잖아. 부담스러워.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미니 홈피 있잖아요. 그 결혼 웨딩 페이지. 문자를 보내는. 네, 그렇죠. 이런 문자를 보내가지고 온라인 청첩장 서비스를 한 거예요. 몇 년도예요? 그때 2003년도 했죠. 2003년.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를 오픈하고 이제 제가 직접 영업을 뛰었어요. 결혼식장이나 이벤트 회사 이런 데 뛰었는데 영업이 하나도 안 돼.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첩장 보내면은 얼굴 도장 찍으러 와야지. 너무 빨랐네. 온라인으로 이거 띡 보내가지고 댓글로 축하한다. 휴대폰 결제로 축의금 결제해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망했죠. 그 서비스는 돈이 별로 안 들었어요. 서버가 이제 용량도 그렇게 많이 필요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웹하드가 조금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웹하드를 또 만들었어요. 비싼 서버를 사야 돼요. 한 3천만 원짜리. 그래서 그때는 제가 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는 김대중 시절 때 카드가 남발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카드 제가 3장 있었는데 그 3장을 다 긁으면 1억이 돼요. 한도가 한 개당 3천만 원씩. 그래서 이제 카드 한 개를 끌어가지고 3천만 원으로 이제 풀 할부로 서버를 샀어요. 3천만 원. 그래가지고 그걸 서버를 가지고 이제 거기다 웹하드 서비스를 했어요. 근데 웹하드 서비스 그냥 하니까 광고비가 또 들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주위에 이제 아파트들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대단위 아파트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자.
그러니까 아파트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안 했는데 제가 무작위로 그냥 뭐 롯데캐슬 아파트, LH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 홈페이지를 대문만 다르게 하고 똑같은 플랫폼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홈페이지를 막 엄청나게 찍어내고 이제 기능은 이제 게시판도 있고 그다음에 반상회, 그다음 중고장터, 그다음에 웹아드 서비스도 있었어요. 그 안에 이제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게. 그때 당시에는 영화 저작권이 뭐 그렇게 태클이 없어가지고 영화도 다운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주민들을 모아야 되니까 또 광고비가 또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비를 좀 아끼려고 이제 제 동생 친구들을 모아놓고 편지글을 썼어요. 물론 이제 타이핑으로 쳐가지고 치려고 했는데 아파트 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반상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고장터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영화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제 편지글을 갖다가 이제 알려야 되죠. 우체통에다가 야간 침투해가지고 편지 봉투를 쏙 이제 넣어가지고 이쁘게 접어가지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만 명이 모였어요. 아파트 주민들 막 여러 아파트를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처음에는 무료로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여기다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주위에는 상가가 많잖아요. 상가에 가서 이제 배너 광고 이런 광고를 따냈어요. 그거는 어떻게 그냥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지고 광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여기 아파트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의 홈페이지에 그 앞에 광고를 붙이면 어차피 상가 광고도 되고 전단지 같은 거 안 돌려줘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거 광고 한번 해보라고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하니까 그래도 하루에 광고 매출이 한 2천만 원씩 들어왔어요. 네? 하루에요? 네, 하루에 광고비 결제 받은 게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하루에. 그때 27살 때 이제 제가 그때 한 1,000만 원씩 광고비를 받으면서 이제 사업이 이제 잘 되기 시작했죠. 그때는 몇 명이 회사 운영하셨어요? 저 혼자 했어요. 물론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광고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제가 디자인도 했고요, 코딩도 했고, 서버 운영도 했고, 영업도 했고, 회계도 했어요. 다 할 줄 아시네요. 저 부가세 신고도 제가 그때 다 했고요. 1천이면 그러면 한 달이면 한 3억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을 벌다가 죄송하지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3억에서 순이익은 어느 정도라고? 예, 그때 할부로 끊었던 서버 비용이랑 아르바이트 비용이랑 그다음에 운영 비용 정도 빼면은 거의 한 80% 정도 남았죠. 뭐 2억 몇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집도 사고 페라리도 한 대 살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쯤 돼서 전화가 막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디서요? 뭐 아파트 관리 연합회 뭐 이런 식으로 쳤었어요. 와가지고 야 너 왜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무슨 광고 사업을 하냐, 이거 상표권 위반이다, 이거 고소하기 전에 빨리 내려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두 군데만 오면 저도 이제 내릴 건데 와 이게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된다는 걸 그들이 이제 안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그때 27살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한두 군데면 솔직히 가서 뇌물 좀 주고.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조폭도 좀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아파트 그 주택관리사라는 이런 정비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었지만 그는 아파트 그 관리라는 게 뭐 이런 뭐 조합장이나 아니면 그 시행사 대표의 패밀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찔러 넣은 그런 관리 주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자기들이 협박을 하면은 뭔가 받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그런 기득권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협박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빨리 이거 안 내리면 뭐 너네 집으로 찾아간다, 너네 사무실 쳐들어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27살이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광고비 받았잖아. 이거 광고비를 받았는데 이걸 그냥 셧다운 해버리면 제가 사기꾼이 되니까 광고비를 다 환불해줬어요. 그 배너 광고하고 다. 어떻게? 그래서 광고비를 다 환불해주니까 마이너스가 난 거죠. 이미 쓴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용불량자가 진짜요? 27살 때 왜 신용불량자가 다 됐어요. 나눠줬어요? 그냥 운영 더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때 운영을 더 할 멘탈이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구나. 너무 무섭고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 막 계속 협박받고 구속된다, 쫓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호사를 쓸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변호사를 나중에 만났는데 왜 그 포기하셨냐, 변호사의 자문을 좀 받으셨으면 어차피 그 이용자들은 분양을 받거나 전세를 사시고 있으면 오히려 관리하시는 분이 주체가 아니라 입주민들이 주체고 그 사람들 동의를 받으면 상표권을 쓸 수 있다, 동의를 받으면. 근데 왜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그래서 그 네. 사이트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았죠. 아이쿠야. 네, 환불해주고. 협박받기 싫어가지고 그때 착했다 착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기 머리에 원형 탈모증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50원짜리만 500원짜리만 크게 이렇게. 결국은 이제 환불해주고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죠.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슬럼프가 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이제 취업을 했죠. 취업을 이제 전산 공기업이 있어요, 마산에. 그 공기업에 취업을 해서 한 달에 월 한 60 정도
월급을 받았죠. 받으니까 또 신용불량자니까 월급이 차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그 생활비 1인 생활비가 100이더라고요. 120을 빼면 한 100 몇십만 원을 압류하는. 돈을 얼마나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때 한 6천 정도. 그래도 많이는 안 됐어요. 혼자 했으니까. 예, 뭐 물론 제 어릴 적에는 엄청 큰 돈인데, 아, 그래, 뭐, 신용불량자라는 것도 괜찮다. 뭐, 누가 내가 뭐 때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구속되는 것도 아니야. 빚일 뿐이다. 그리고 숫자일 뿐이다. 뭐, 이렇게 그냥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결심하고 나서 이제 다시 새로 출발해보자 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이제 월급 받고, 이제 그 금액이 이제 강제로 이제 급여가 압류돼서 나가니까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조금씩 살면서 변제를 좀 했죠. 빚을. 하면서 이제 또 월급 생활을 하면 항상 만족이 안 되잖아요. 항상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또 부업으로 요즘 같은 크몬 같은 그 프리랜서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경력이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든 만들어 드립니다. 한테 부탁하시면 뭐 다양한 뭐 쇼핑몰이나 그룹웨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광고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의뢰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 만들어 달라 해서 쇼핑몰도 좀 만들어주고 한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벌고, 또 뭐 어떤 PC방 운영하시는 그 중에서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고객인데 갑자기 PC방에서 만나자. 내가 만들어야 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줄 테니까 PC방에서 만나자. 이래서 제가 PC방에서 그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 의뢰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PC방에 이제 다자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PC방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프로그램들이 그냥 무작위로 설치되는 거예요. 악성 프로그램,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다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은 이제 광고 프로그램이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더니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견적을 요청해서 제가 이거는 만드는 데는 한 3천만 원 정도면 만들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이 악성 코드나 광고 프로그램은 계속 진화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제거해주는 패턴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유지 보수료를 한 달에 30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거 가지고 3천억을 벌었어요. 그게 액티브엑스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얘만 누르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자동 설치되면 다음에 컴퓨터 뜨면은 그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시면 당신의 컴퓨터를 지켜드립니다. 떴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냥 휴대폰 번호 입력해. 근데 나중에 한 달 뒤에 휴대폰 요금으로 한 달에 5,500원씩 자동 연장 결제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지. 그냥 동의 해가지고 했는데 전부 다 휴대폰 요금에 5,500원씩 결제가 된 거죠. 그게 누적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되는 거고요. 이야, 1년에 3천억. 3천억? 그걸 직접 하셔서 됐겠네. 근데 저는 그렇게 돈을 벌 줄 몰랐어요. 그 사장님이. 마케팅을 되게 잘한 거죠. 그리고 그 액티브엑스라는 기술이 그때 유행했잖아요. 얘만 누르면 설치가 되니까. 저는 그냥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것 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나는 바람에 이제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유지 보수료가 계속 올랐죠. 결국은 나중에 몇 년 지나서는 월 2천만 원씩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유지 보수료를. 그래서 이제 제가 신용불량자들 8년 만에 빚을 다 8년 걸리셨네요. 네, 8년 걸렸어요. 회사도 이제 다녔는데 회사에서도 조금 월급도 많이 안 오르고,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창업할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고, 또 클라우드 서버라는 시스템을 제가 또 일찍 활용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앞으로는 개인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걸 저희가 2012년부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조금씩 연구하다가 내 혼자 연구하고 하면 너무 느리다. 학생들 한번 인턴을 한번 키워볼까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코딩을 하는 실무자였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실무자랑 학생들을 매칭시켜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한이음이라고 한이음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모았어요. 그때 당시 이제 부산에 이제 동아대, 신라대, 뭐 해양대,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 숙명여대, 그리고 인천대, 이런 친구들을 제 제자로 23명을 이제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코딩도 가르쳐주고 네트워킹 보안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르쳐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한 3년 정도를 계속 밥도 같이 사 먹고, 왜냐면 제가 그 수익이 있었으니까 밥도 맨날 사주고 술도 사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용돈을 받으면서 또 제자도 키우고, 또 그 제자들 중에서 이제 물론 나중에는 이제 취업을 했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유학 가는 친구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포지션으로 갔어요. 아니 그러면 학생들하고 있을 때는 이익 활동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그냥 무료 봉사를 학생들에게 그렇죠. 학생들한테 그냥 무료로 그냥 가르쳐주고, 밥도 무료가 아니죠. 오히려 제가 사비를 내가지고 걔네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재능 기부에다가 물질 기부도 하고. 왜 그러신 거야? 그냥 이 친구들은 맹목적으로 도와주면 이 친구도 잘 됐으니까 잘 되면 나중에 나중에 좋은 관계가 더 되겠지, 약간 막연하게 했어요. 아니 그걸 왜 해요? 심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도 배우는 점이
점이 있었으니까. 왜냐면 제가 가르쳐 주려면 저도 좀 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한 번 더 되뇌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면서 저도 배우고, 또 그 친구들이 젊으니까 또 젊은 생각들이 또 아이디어가 나오면 아,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면 되겠네. 아, 너네가 쓸 수 있겠네. 학교에서 써봐, 뭐 프로젝트에서 써봐, 포트폴리오 만들어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니까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 생각은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건데, 결핍이 옛날에 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그러니까 제가 혼자 했었으니까. 옛날에 그 창업 과정을 저 혼자 했잖아요. 저 혼자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영업하고 모든 걸 제가 혼자 하니까 직원을 물론 쓸 수도 있는데 제가 돈이 많았으면 썼겠죠. 근데 그 카드 값으로 창업을 했는데 어떻게 직원을 쓰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했는데 23명 중에 4명이 남은 거예요. 4명이 그래서 야, 너네는 왜 취업 안 해? 이러니까 취업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어디 지원했는데? 이러니까 대기업에 지원했대요. 뭐 중소기업 괜찮은데도 알아봐 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볼래? 이러니까 아이 그냥 그러지 말고 대표님 어차피 사업 하실 거라면서요. 그냥 대표님하고 같이 그냥 사업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4명을 이제 같이 창립 멤버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16년도에 이제 회사를 블루바이트 시스템즈라는 이 회사를 2016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그때 이제 설립한 장소는 투룸 오피스텔 거실에다가 컴퓨터 5컴퓨터까지 해서 설치하고 그 친구들 휴게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거실에서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하이버프의 초창기 모습이고.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투자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왜 그런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SF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나중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결국은 이제 우리 세상을 대중화시켜서 세상을 지배할 거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내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익이 내면 나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죠. 약간 꿈을 20년 전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이 투자다. 그래서 만들어낸 AI가 3개월 만에 출시해갖고 돈이 됐나요? 막 꼬라박고 막 이랬죠. 잘못 버그가 생겨갖고 막 무한 루프에 빠져가지고 막 계속 사고 팔고를 수십 번 하는 거 갑자기 혼자서 사고 팔고 하는데 갑자기 몇 초 만에 막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막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모의 투자죠? 아니요, 실제 투자. 피 같은 돈을 갖다가 그냥 뭐 몇 초 만에 날리고 괜히 했나? 이 사업을 왜 했을까? 그냥 죽어버릴까? 그냥 뭐 살기 싫다. 세상이 참 실패하고 나니까 한 번 실패하니까 일어서기 힘들다. 2017년도에 우리가 아무것도 성과가 안 났을 때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보안, 스토리지 시스템 3가지를 만든 거예요. 코로나 터지니까 모든 그 기회들이 셧다운돼. 자살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아이고 이쁘다. 무배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